여기 불 켜져 있네. 새벽 2시 조용한 편의점에 갑자기 나타난 조폭 5명. 그들이 노린 건 평범해 보이는 이등병 알바생이었는데, 야, 이등병,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한마디 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한 이등병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반전극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이등병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폭들을 무릎 꿇게 만든 그 한 통의 전화의 정체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새벽 1시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편의점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김태호는 군인 특유의 반듯한 자세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 진짜 미안하다 태훈아. 몇 시간 전 병원에서 걸려온 친구 민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는 오늘 오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고 하필 오늘 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군대에서 보초도 서는데 이 정도야 뭐. 김태우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씁쓸하게 웃었다. 2박 3일 짧은 휴가 중이었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사장님한테는 내가 미리 연락드렸고 너 대신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들어간다고 했어. 그냥 오늘 밤만 버텨주면 돼.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는 야간 알바 모집 공고를 보니 시급이 10,000원이었다. 민수에게는 생활비라도 되겠지만 김태훈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따르릉.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으로 보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듯 했다. 민수 아니네. 새로 들어온 알바생인가? 아,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인데 오늘 사고가 나서 대신 들어왔습니다. 김태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군대에서 길러진 예의 바른 말투와 자세의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민수가 사고 났다고? 많이 다쳤나? 다리를 좀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젊은 친구가 의리도 좋고.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태우는 능숙하게 담배를 건네며 계산을 처리했다. 군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황 적응력이었다. 어떤 환경에서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아, 그리고 핫도그 하나만 데워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태우는 핫도그를 데우며 편의점 곳곳을 살펴봤다. 민수가 평소 어떻게 일했는지 궁금했다. 진열도 깔끔하고 청소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역시 성실한 녀석이었다. 여기 핫도그요. 고마워요. 아, 맞다. 혹시 군인이세요? 말투나 자세가 그런 것 같아서. 김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민간인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다. 자칫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렇구나. 몇 년 차세요? 이등병입니다. 아직 초짜네. 그래도 군기가 바짝 서 있어 보여.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예의도 바르고. 중년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민수한테 전해주세요. 얼른 낫고 돌아오라고. 이 친구도 좋지만 정든 얼굴을 보는 게 낫거든. 네, 꼭 전해드릴게요. 중년 남성이 나간 후
편의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태우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다. 아침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더 버티면 된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부대 동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떠들고 있었다. 태훈이는 휴가 잘 보내고 있나? 부럽다 진짜. 나도 빨리 휴가 가고 싶어. 김태훈은 작게 웃으며 채팅창에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내일 복귀할게. 부대로 돌아가면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점호까지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군 생활. 하지만 김태훈에게는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따르릉.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직원 같았다. 혹시 감기약 있나요? 네, 종합 감기약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태훈이 계산대 뒤 진열장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아, 그냥 일반적인 걸로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태우는 따뜻한 차 코너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야간 근무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감사해요.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신가 봐요? 전에 본 적이 없어서. 네, 친구 대신 오늘 하루만 들어왔습니다. 의리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친구 찾기 힘든데. 여성이 나간 후 김태우는 다시 재고 정리를 시작했다. 시간이 좀 더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것이 김태훈의 신념이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편의점 밖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급격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김태우는 고개를 들었다. 편의점 앞 주차장에 오토바이 5대가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멈춰섰다. 엔진음이 멈추자 술에 취한 젊은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태우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군대에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형님, 여기서 맥주나 하나씩 뽑아 마시죠. 좋아, 들어가자. 따르릉.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5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모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앞장서서 들어왔다. 알바생 새로 바뀌었네. 덩치 큰 남성이 김태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목소리에서 술 기운과 함께 위압적인 느낌이 전해졌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5명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특히 앞장선 남성은 손등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야, 맥주 5개 내놔. 그리고 안주도 좀. 네, 어떤 맥주로 드릴까요? 김태훈이 냉장고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한 명이 길을 막아섰다. 잠깐, 너 뭔가 어색하지 않아? 말투가. 그러게, 뭔가 딱딱해. 군인이야? 김태훈은 잠시 멈춰섰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평범한 알바생이 그런 자세로 서 있나? 야, 솔직히 말해. 군대 갔다 왔지? 가장 앞에 선 남성이 계산대에 팔꿈치를 괴며 김태훈을 빤히 쳐다봤다. 김태훈은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의도를 느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에요. 봐라, 역시 군인이었어. 몇 년 차야? 이등병입니다. 그 순간 5명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이등병? 진짜 쫄병이네. 군대 가서 아직도 얼차려 받고 다니는 거야? 형님,
이등병이면 우리보다 한참 아래 아니에요? 가장 덩치 큰 남성이 박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이는 37세. 이 일대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했다. 야, 이등병. 우리 형님한테 인사해. 박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태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철수의 반응은 차갑했다. 뭐야, 이 새끼 진짜 딱딱하네. 군대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재미없어? 그냥 맥주 주문받겠습니다. 김태훈이 다시 냉장고로 향하려 하자 박철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급할 거 없잖아. 우리랑 좀 이야기하자고.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근무 중이면 어때? 손님이 이야기하자는데. 박철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와 함께 압박감이 전해졌다. 야, 이등병. 너 혹시 우릴 무시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우리가 말 걸어주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김태우는 CCTV가 설치된 곳을 확인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정말 맥주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우리가 손님인데 손님 말 안 들을 거야? 박철수가 갑자기 계산대 위에 발을 올렸다. 뒤이어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씩 편의점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왔다. 형님, 이 새끼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게 군인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심한데? 김태우는 상황 판단을 빠르게 했다. 5대 1이고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있으며 명백히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단순한 폭주족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어 보였다. 손님들, 지금 새벽이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뭐, 조용히 하라고? 박철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야, 이등병.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김태훈이 휴대폰을 귀에 댔을 때 편의점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계산대에 올린 발을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김태훈을 노려봤다. 야, 이등병. 너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군대가 아니야. 알겠어? 김태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불법? 뭐가 불법이야? 편의점 기물을 발로 차시고 영업을 방해하시는 것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군인 특유의 침착함이 묻어났다. 이 새끼가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네. 박철수 뒤에 있던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형님, 이런 새끼들은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맞아, 군대에서 배운 게 겨우 이거야? 딱딱하게 말하기. 김태우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5명 중 실제로 위험한 건 박철수와 방금 소매를 걷어붙인 남성 정도였다. 나머지는 술에 더 취해 있어서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하기 어려워 보였다. 당신들, 지금 CCTV에 모든 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김태훈이 천장에 CCTV를 가리키며 말했다. CCTV? 그게 뭐 어쨌다고? 박철수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러 온 게 잘못이야? 발로 계산대를 차시고 큰 소리로 위협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위협? 누가 언제 위협했어? 박철수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췄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야, 이등병. 너 지금 우리를 신고하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쇼핑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김태우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그어주는 것이었다. 정상적으로 쇼핑? 좋아. 그럼 정상적으로 쇼핑해줄게. 박철수가 갑자기 웃으며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라면 진열대 앞에서 멈춰섰다. 야들아, 우리 정상적으로 쇼핑하자. 네, 형님. 갑자기 5명이 흩어지며 편의점 곳곳의 상품들을 만지기 시작했다. 언뜻 보면 쇼핑하는 것 같지만 김태호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 라면 맛있겠다. 한 명이 라면을 집어들더니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괜찮습니다. 김태훈이 떨어진 라면을 주우려는 순간 다른 한 명이 과자 진열대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나도 손이 미끄러졌다. 저희도 실수할 수 있죠. 이제 의도가 명확해졌다. 이들은 CCTV를 의식해서 직접적인 폭력은 쓰지 않으면서도 김태훈을 괴롭히려 하고 있었다. 야, 이등병. 우리 정상적으로 쇼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박철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김태훈은 바닥에 떨어진 상품들을 하나씩 주우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등병. 박철수가 갑자기 김태훈 앞으로 다가왔다. 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야, 분명히 무시하고 있어. 우리가 말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시비 걸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김태훈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벽에 등을 댄 채로 박철수와 마주보고 있었다. 당신들 지금 불법행위입니다. 철수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정중한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단호한 말투로 변한 것이다. 뭐, 철수하라고? 박철수가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야, 이 새끼가 진짜 우리한테 명령하네? 이등병 주제에 누구한테 명령해?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씩 김태훈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너 이등병이지? 군대에서 명령받는 기계 주제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박철수가 김태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그 순간 김태훈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온순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김태훈은 아무 말 없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5분.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는 거야? 신고하려고? 신고하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박철수와 일행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김태훈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휴가 끝나면 바로 복귀해야 하는데. 김태훈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하면서 중얼거렸다. 너희들 선택 잘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경고음이 담겨 있었다. 김태훈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편의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철수와 일행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김태훈의 변화된 눈빛과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태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네, 저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철수 일행은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위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편의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훈이 정확한 주소를 말하자 박철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야,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하지만 김태훈은 박철수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박철수와 일행들을 바라봤다.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뭘 10분을 기다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태훈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됩니다. 이 새끼가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네. 박철수가 주먹을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김태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다. 형님, 이 새끼 뭔가 이상해요. 뒤에 있던 일행 중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이상해? 이등병 주제에 허세 부리는 거잖아. 하지만 박철수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여유로운 톤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톤으로 바뀐 것이다. 5분이 지났다. 편의점 밖이 조용했다. 박철수 일행은 계속해서 김태훈을 위협했지만 김태훈은 마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태연했다. 야, 너 진짜 누구 불렀어? 궁금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김태훈의 대답에 박철수가 화를 냈다. 이 새끼가 진짜. 그때였다. 부웅. 편의점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박철수 일행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2대와 군용 지프 1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뭐야, 저거? 차가 좀 좋은데? 일행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 2명,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성 3명이 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깨에 독수리 계급장이 달린 대령이었다. 뭐야, 저 사람들? 박철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대령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2명과 군복의 부사관들이 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령이 김태훈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다. 그 순간 편의점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회장님? 박철수와 일행들이 동시에 김태훈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이등병이라고 했던 그 청년을 대령이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김태훈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휴가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대령의 말에 박철수 일행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김태훈이 군번줄을 목에서 빼내며 정장을 입은 남성 중 한 명에게 건넸다. 최 본부장,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정장을 입은 남성이 최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K-디펜스 그룹 경영지원 본부장이자 육군 예비역 중령이었다. 잠깐만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김태훈이 처음으로 박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K-디펜스 그룹 회장 김태훈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육군 현역 이등병이기도 합니다. 박철수 일행이 사라진 후 편의점에는 김태훈과 최정민 본부장 그리고 대령만 남았다. 방금 전까지 김태훈을 괴롭히던 박철수와 일행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K-디펜스 그룹? 박철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K-디펜스 그룹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였다. 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보안, IT, 건설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다. 회장님이라고? 일행 중 한 명이 바들바들 떨며 중얼거렸다. 최정민 본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괴롭힌 분은 K-디펜스 그룹의 실제 소유주이시자 현재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김태훈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왜 편의점에서?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태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친구가 다쳐서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 미수와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폭행을? CCTV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정민 본부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상품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리며 회장님을 벽으로 몰아붙인 것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태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몰랐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괴롭히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 정말 평범한 알바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태훈의 질문에 박철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령이 부사관 2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사관들이 포승줄을 꺼내며 박철수 일행에게 다가갔다. 잠깐요. 회장님. 박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기회를요? 김태훈이 차갑게 웃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이등병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K-디펜스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 정부와 군부, 재계와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최 본부장,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이 최정민에게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영업방해, 협박, 현역 군인 모독 등의 혐의로요. 안 됩니다. 제발요. 일행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저희 가족들이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김태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가족들이 여러분이 이런 짓 하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대령이 창밖을 보며 보고했다. 회장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철수 일행은 무릎을 꿇은 채로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김태훈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다시 있다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언론에 알려지는 것도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박철수 일행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훈이 대령에게 신호를 보내자 부사관들이 포승줄을 다시 집어넣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 일행이 벌떡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한 후 급히 편의점을 나갔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새벽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SNS는 편의점 알바생의 정체 이야기로 들끓었다. 다른 부사관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셨습니까? 최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우는 계산대 뒤로 돌아가서 떨어진 상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괜찮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김태훈의 모습을 보며 최정민은 새삼 감탄했다. K-디펜스 그룹의 실제 소유주이면서도 친구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 회장님, 혹시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이미 누군가는 촬영했을 겁니다. 김태훈이 편의점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까 소동이 벌어질 때 몇몇 행인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봤다.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김태훈의 대답에 최정민과 대령이 놀랐다. 회장님?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태훈이 라면을 정리하며 계속 말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최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훈의 경영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훈은 3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K-디펜스 그룹을 물려받았다. 당시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었지만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김태훈이 문득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최정민도 그때를 떠올렸다. 현장을 모르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김태훈의 아버지는 평생 현장을 중시하는 경영자였다.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직접 공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김태훈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로 했던 거죠. 김태훈이 회사를 물려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입대였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다. 대기업 회장이 굳이 군대에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태훈의 생각은 달랐다. 방산업체 회장이 군대도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군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는 과감하게 이등병으로 입대했다. 물론 신분을 숨기고 부대에서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출신 이등병으로 통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청소도 부족도 훈련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훈이 군대에 간 후 회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수직적이었던 조직 문화가 점차 수평적으로 변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게 되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령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똑같이 할 겁니다. 김태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어요. 잘못된 일에는 맞서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위험하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죠. 그럼 제가 군대에 간 의미가 없어요. 김태훈은 상품 정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다. 오히려 오늘 일로 확신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걸.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이등병,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조폭들이 무릎 꿇고 사과한 편의점 반전 드라마. 겸손한 리더십의 새로운 표준. K-디펜스 김태훈 회장.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태훈, K-디펜스, 편의점 알바가 올랐다. 김태훈은 부대 내무반에서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휴가가 끝나고 아침 일찍 부대로 복귀한 후였다. 야, 태훈아. 너 진짜 회장이었어? 동기 병사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다.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 나도 봤어. 조폭들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까지 있더라.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야, 진짜야? 너 정말 대기업 회장이야? 김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네, 맞습니다. 헐, 진짜네. 그럼 왜 군대에 왔어? 군대도 와야죠. 의무니까. 김태훈의 담담한 대답에 동기들이 감탄했다. 대박 회장이면서 이등병으로 군 생활하고 있었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회장님이랑 같이 생활한 거야? 말 놓고 지낸 것도 미안하네. 김태훈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처럼 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등병 김태훈이니까. 한편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김태훈 회장의 이런 행보는 기존 재벌 2세, 3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김태훈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친구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조폭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까지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과거 재벌들이 보여준 권위적이고 오만한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김태훈 회장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도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는 평소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K-디펜스 그룹 주가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김태훈 회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경영,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다.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지. 조폭들한테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모습이 인상적이야. 회장이면서 친구 대신 알바까지 하다니. 의리도 좋고. SNS에는 김태훈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가가 있구나. 다른 재벌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 K-디펜스 취업 준비해야겠어. 실제로 K-디펜스 그룹 홈페이지 채용 페이지 접속자 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군부대 내에서도 김태훈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야, 우리 부대에 회장님이 있다는 거 알아? 진짜? 누구? 김태훈 이등병. 어제 편의점에서 조폭들 혼내준 그 사람. 대박, 그럼 우리가 회장님이랑 같이 훈련받는 거야? 하지만 정작 김태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다. 김태훈 이등병. 네. 오늘 청소 당번이니까 제대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분대장의 지시에 김태훈은 성실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그냥 이등병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김태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태훈 이등병 부대장님께서 찾으신다. 전령이 내무반으로 와서 알려줬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이 부대장실로 향했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야,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아닐 거야. 오히려 칭찬받을지도. 부대장실 앞에서 김태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십시오. 이등병 김태훈, 들어오겠습니다. 부대장은 40대 중반의 중령이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다. 앉으십시오. 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더군요. 죄송합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부대의 명예를 높여줬어요. 부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인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모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신분이 알려진 이상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테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전역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대에서 배운 것들을 회사 경영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평적 조직 문화, 상호 존중, 그리고 현장 중심의 경영 등이요.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군대에서 배운 진짜 리더십을 사회에서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이 부대장실을 나온 후 동기들이 몰려들었다. 어떻게 됐어? 혼났어?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았어. 다행이다. 그날 저녁 김태훈은 내무반에서 휴대폰으로 회사 상황을 점검했다. 최정민 본부장으로부터 온 보고서였다. 주가 상승, 채용 문의 급증,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 등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야, 태훈아. 동기 하나가 다가왔다. 뭐야? 솔직히 말해봐. 회장이라는 게 실감나? 김태훈이 잠시 생각했다.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이등병 김태훈이야. 정말? 응. 그리고 그게 좋아. 동기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여기서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해주거든. 그런 게 진짜 좋은 관계 아닐까? 김태훈의 말에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회장인지 몰랐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러게. 지금도 똑같이 대해줘서 고마워. 김태훈이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전우잖아. 그날 밤 김태훈은 편의점에서 만났던 중년 남성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수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던 것이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셨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의 바르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도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김태훈은 그 메시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것이 진짜 보람이었다. 몇 주 후 김태훈은 또 다른 휴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회사 업무 때문이었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직접 참석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다. KD펜스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김태훈은 여전히 짧은 군인 머리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회장님, 오늘 계약건으로 회사 주가가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최정민 본부장이 보고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김태훈의 답변에 참석한 임원들이 감탄했다.
여전히 돈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다. 계약 체결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이 있었다. 회장님, 앞으로의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리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데 부담은 없으신가요? 부담보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욱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태훈이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제가 편의점에서 한 일도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김태우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어떻게 됐어? 동기들이 궁금해했다. 계약 잘 끝났어. 자, 이제 다시 군인 모드. 김태훈이 군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다. 진짜 신기하다. 아침에는 회장이었다가 저녁에는 이등병이야. 그게 뭐 어때? 여기서는 이등병이 내 진짜 모습이야. 그날 밤 소등 시간, 김태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편의점에서 만난 박철수와 일행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며칠 후 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태훈아, 그날 편의점에서 너를 괴롭힌 사람들 알지? 응, 왜? 그 사람들이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대. 매주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고 있다더라. 김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이 내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 내가 뭘 했다고. 너 때문에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많이 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김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건 원하지 않았는데. 아, 그리고 사장님이 내가 일한 시간 알바비 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받지 마. 친구 도운 거인데 돈을 받을 수는 없어. 역시 너답다. 전화를 끊은 후 김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 안의 일상은 여전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점호까지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하루하루. 하지만 그 속에서 김태우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장이 아닌 군인 김태훈으로서.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분대장이 김태훈을 불렀다. 김태훈 이등병. 네. 오늘 신병 교육 보조 맡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은 신병들을 만나러 갔다. 어린 얼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등병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신병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진짜 동료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김태우는 신병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물론 회장이라는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선임, 혹시 그 편의점 사건의 그분이세요?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알고 있구나. 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등병 김태훈이야. 너희들과 똑같은.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억해. 계급이 높든 낮든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야. 교육을 마친 후 김태우는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다. 회장님, 오늘 신문에 좋은 기사 하나 났어요. 겸손한 리더십의 표본, 김태훈 회장의 군생활 제목으로요. 최정민 본부장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김태호는 그런 기사들보다는 오늘 만난 신병들의 눈빛이 더 기억에 남았다. 존경과 동경이 섞인 그 눈빛들. 저녁 점호 시간, 김태호는 동기들과 함께 줄을 섰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 한 동기가 김태훈에게 말했다. 야, 태훈아. 너 정말 변한 게 없어. 뭐가? 처음 군대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겸손하고 성실하고. 당연하지. 왜 변해? 보통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달라지잖아. 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알려진 거야. 김태훈의 말에 동기들이 웃었다. 역시 너답다. 그날 밤 김태훈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신병 교육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동기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매일 느낀다.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진짜 동료가 뭔지, 그리고 진짜 겸손이 뭔지. 그 안 어딘가에서 김태우는 오늘도 평범한 이등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며칠 후 박철수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이 지역 뉴스에 작게 보도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왜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박철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떤 분을 만나고 나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진짜 리더가 뭔지 보여주신 분. 박철수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와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뉴스를 본 김태우는 부대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묵묵히 경례하며 훈련받는 김태훈의 모습.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겸손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이야기는 김태훈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권력이 아닌 겸손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전한다. 방산기업 회장임에도 친구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마다하지 않는 의리와 조폭 박철수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은 지위와 상관없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특히 박철수가 봉사활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